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이번에 참 어려운 한 주를 겪고 있으십니다. 상호 관세가 이제 지나갔지만 여파는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여기에 또 국내는 빅 이벤트를 오늘 앞두고 있죠. 과연 시장은 여기에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호 관세 발표 여파로 말 그대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 지수가 3.9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4.84%, 여기에 나스닥 지수는 6%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폭락장을 연출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 생산 비중이 높은 나이키 그리고 아디다스 같은 운동화와 의류 제조 업체들의 주가가 대거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M7 종목 중에서도 아시아로 크게 뻗어있는 애플의 주가가 9% 넘게 빠졌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강타하면서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립토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이슈 3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리플과 관련된 얘기도 있죠.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쇼크로 비트코인 채굴업계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형 채굴 기업들이 장비의 대부분을 다 아시아에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고 수익성도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증시에 상장된 채굴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채굴 기업들의 이런 부담 증가가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금 크게 밀리면서 그 자리에서 반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해시레이트는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채굴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 해시레이트가 증가를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무조건 맹신할 지표는 아니다라는 게 지금의 이슈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죠. 오히려 앞서 살펴본 내용처럼 채굴 기업에 지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오히려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10억 개의 XRP를 언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리플은 사실 매달 1일에 이 XRP 언락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10억 개를 공급한 다음에 이 중에 7억 개 정도는 다시 잠그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락이 1일이 아닌 3일에 이틀 늦게 진행된 데다가 공급 전날에 오히려 7억 개를 미리 잠그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소한 변화일 뿐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패턴의 변화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지금 XRP 가격의 하락이 관세 쇼크에 더불어서 언락까지도 영향을 줬구나라는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볼 수 있는 3가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실시간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확인해 봐야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현재는 그래도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은 81,500달러 선까지도 내려갔었는데 현재는 다시 83,00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36%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750달러 선까지도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조금은 올라온 모습입니다. XRP도 마찬가지죠. 2달러 선이 붕괴되는 모습이 밤사이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하방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제기가 됐었지만 그래도 다시 2달러 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굵직한 코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조금 또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싶죠. 오늘의 이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55분 이후에도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시장에 관련된
관련된 정보들 받고 싶다라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시간이 아닐 때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 24시간 동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성환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SCNS 대표 전문가 이성환입니다. 한 주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힘들게 보내셨을 건데 지금 제가 처음에 소신 있게 발언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참 우픈 현실입니다. 예, 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처음 방송할 때부터 주식 시장은 한 45년의 역사가 있는데 계속 20년간 횡보를 하고 있고 2000포인트에서 2,900, 800 후반대까지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장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코스피 지수가 한 2,600포인트대였죠. 지금 2,450포인트인데 제가 2,000포인트 초반까지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소신 있게 발언을 드리는데 오늘 또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중요한 날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아나운서님은 네. 뭐 중요한 얘기라 가지고 좀 깊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 뭐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 걸로 좀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뭐 섣부르게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은 시장이 너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는 한데요.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인데 우리 전문가님을 보면 말투가 약간 사투리를 쓰시잖아요. 고향이 어디실까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아, 서울 사람이신가요? 예, 예. 다행입니다. 혹시 뭔가에 연관이 있으신가 해가지고 또 말을 꺼내셨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또 주변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혹시 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네, 그쪽 아니시냐라고 하는데 저는 좌우측 다 좋아합니다. 네, 중립을 잘 지키시면서 소신 있게 발언하시는 네. 전문가님이신 거죠. 네네. 제가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신 있게 방송한다고 했듯이 정치 성향도 소신 있게 중립이라고 밝히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소신 있는 발언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전 방송부터 소신 있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좀 시장이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또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시장이 계속해서 맥을 못 추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만큼 시장을 조금 확실하게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이 우리 이성환 전문가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이 안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 건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지난 시간 이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었잖아요. 네. 근데 이 기법을 들었을 때는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다가도 돌아서면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좀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차트를 준비해서 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주식 투자, 코인 투자를 20년간 해온 전문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계속 오르지만은 않죠. 우리가 1년 12달 중에 12개월 중 6개월은 오르고 6개월은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기를 희망합니다. 희망과 수익은 반비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저번 방송 시간에 이어서 3, 10, 30 기법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 10, 30 기법이 뭐냐? 저번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없습니다. 뉴턴이 말했지 않습니까? 광활한 우주는 측정을 할 수 있어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은 측정할 수 없다. 예, 인간의 욕망은 측정을 할 수가 없죠. 모든 투자자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루에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하지 않고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다가 수익 난게 다 빠져서
수익을 다 도받아내고 다시 또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일일 목표를 세우시고 주간 목표, 월간 목표, 길게는 연간 목표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락장에서는 들고 가는 스윙 투자, 장기 투자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목표 수익률 3%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몰빵을 하게 되죠. 예. 선자들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몰빵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분산 투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는 1차 매수에서는 항상 비중 10% 이하로 매수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빠지는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안 팔고 빠지면 들고 있고, 산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빠지면 확정 손실입니다. 다시 손절을 하고 다시 잡더라도 다시 잡아야 되는데 손절을 못 하세요.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2차 매수 또는 3차 매수를 통한 매수가, 평균 단가를 줄여나가면서 리스크를 대응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하루 목표 수익률 3%, 1차 매수 비중은 10% 이하, 2차 매수 비중은 30%, 3배수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배수로 잡게 되면 시장이 10%가 빠졌다. 내 종목이 10%가 빠졌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대로 손실률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좀 차트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 우리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비트코인이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에서 투자를 하시냐 하면 보통 여기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서도 세력들이 매매할 때 언제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을 한번 하고 나면 횡보를 합니다. 100%라는 건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100% 수익 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법, 모든 매매는 지수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는 지수를 기반으로 움직이죠.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고 나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주는 자리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한 2번에서 3번, 많게는 한 5번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면 하락을 했을 때 어디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강한 양봉, 아랫꼬리를 달고 강한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빠지면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횡보를 하는 이런 지지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2차 매수 자리가 어디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2차 매수 자리는 이렇게 바닥을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가 한 5%에서 10%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1차 매수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몰빵하신 분들은 손실이 나서 추가적인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없지만 제가 교육드린 대로 10%만 비중을 들어갔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여기서 또는 여기서 또는 여기서 2차 매수를 하시게 되면 내 매수가 평균 단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손절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자, 2차 매수를 하고 나서 이후에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비중이 아직 60%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지만 2차, 3차 이후에는 추가적인 매수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 평균 단가가 여기로 내려왔죠. 이후에 결국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냐? 세력들은 횡보를 통한 매집을 합니다. 매집을 하고 거래량이 강하게 돌출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세력들의 자금은 틀립니다. 전 시간에서도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조가 있고 자금조가 있고 언론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큰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상승한 게 아닙니다. 이후에 횡보를 하죠.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빠졌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하지 여기를 보지 않고 여기만 봤을 때 급등하고 난 다음에 횡보를 하면 N자 패턴을 이렇게 그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 이제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세력들이 강하게 들어 올릴 때 보통 이런 위에 윗꼬리에서 또 물리게 됩니다.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근데 몰빵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물려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빠졌다라고 했을 때 제 비중이 9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만약에 30%를 더 추가로 분할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제 진입가는 여기로 내려오게 됩니다. 처음에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주식은 무조건 오르지만도 않고 무조건 내리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처음에 목표가 3%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비중을 30%로 추가 매수하는 이유는 손실률을 3분의 1로 낮추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세력들이 10% 올리고 8% 빼고 7% 올리고 5% 빼고 9% 올리고 3% 빼고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하락을 할 때도 10% 빼고 7% 올리고 5% 빼고 3%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락을 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손실을 극복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주식과 코인의 종목을 조금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좀 많죠. 더본코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어떤 기업가를 정치인을 이렇게 언론에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백종원 대표님의 회사지 않습니까?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최근에 너무 잘 되니까 또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안 좋은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하는데 자, 상장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장할 때 백종원 씨를 좋아하거나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하겠죠. 그죠? 근데 계속 빠집니다. 계속. 자,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죠? 횡보할 때. 횡보하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강한 상승이 나왔죠.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으면 지금 약손실권에 있겠죠. 약손실권에. 근데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를 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또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즘 좀 관심 있는 종목 또 한빛레이저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물론 더본코리아도 관심 종목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한빛레이저도 관심 종목에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궁금해하신 분들은 아래 코드로 입장해서 저희 정보방에서 또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급등 이후 몇 번 정도 횡보를 한다고 했죠? 보통 2번, 3번, 많게는 3번, 4번까지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급등 이후 2번의 조정을 줬고 지지 저항 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데 6,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9,000원 후반까지 목표가 예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5,000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추천 드려도 되겠죠? 관심 종목이신 거니까요. 네. 자, 다음 히든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주식 쪽에서 세력들이 항상 존재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2,000여 개 종목에 세력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선정한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저희 아래 링크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저항 자리를 다 깨고 이렇게 급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개미들이 따라온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눌러준 겁니다.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런 지지저항 라인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매수에 들어가도 굉장히 좋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인 쪽에도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코인들 세력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종목들인데 보시다시피 급락을 하고 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저항 자리에 있고 조금 더 빠지다가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락을 했죠. 앞전에 보신 차트와 다르게 급락하고 나서 횡보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을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급등하는 종목들만 투자를 하셔가지고 다 손실을 입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락하는 종목에서 하락하는 종목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입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뉴욕 양대 지수가 급락하면서 또 국내 증시 또 양대 지수 1% 넘게 빠지면서 시작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처음 방송 때 소식금 말씀드린다고 소식금 방송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좀 힘든 시기 조금 참으시고 견디시고 저희 SCNS 투자 회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극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코인이 주식과 코인의 콜라보 방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환 전문가님께서 또 오랜 시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오신 만큼 여기에 담긴 노하우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히든 코인까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방송을 계속해서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지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었는지 기억을 하시겠죠. 저희가 세력의 심리는 어떻게 작용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3, 10, 30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손실은 최소화하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루 목표 수익률은 3%로 잡고요. 1차 매수 비중을 10%로 2차 매수 비중을 30%로 잡자. 이 기법에 따라서만 전략을 세워도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법이 확실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는 히든 코인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님 차트로 함께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세력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매매조, 자금조, 언론조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차트 안에서는 어디에서 지금 매매조가 활약을 한 거고 어디가 언론조고 어디가 지금 자금조인 걸까요? 같이 그걸 차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차트를 잠깐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또 세력들, 주식에서는 세력이라고 하고 코인에서는 고래라고 하죠. 창고에서 들어오는 걸 주식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인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코인도 기관들, 외국인들, 특히 또 고래들, 세력들이 매집하는 창구를 볼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주식뿐만이 아닌 코인도 세력이 움직이는 곳을 볼 수 있는 창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거래량이라고 하죠. 물론 거래량에는 휩쓸 페이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거래량을 만들 수 있는 건 개미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미들도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세력들은 큰 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최소 억 단위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특히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양봉은 세력이 올리려고 작정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상승을 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기들에게 물량을 주고 던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겁니다. 자, 세력의 평균 단가는 예를 들어서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약 20% 정도 지금 상승을 시켰지만 실질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시키면서 자기들의 평균 단가는 10% 정도, 1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올릴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량과 전 지지 라인을 강하게 뚫는 장대 양봉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식 세력 포착조 히든 종목 그리고 코인 세력 포착조 히든 종목 두 종목 준비했는데 저희 정보방으로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히든 종목부터 히든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은 코인 정보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